안녕하세요.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9일 전 세계 시장이 한 주간의 변동성과 노이즈를 소화한 직후의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4시간 동안 포착된 세계 경제, 미국 증시와 거시 환경, 그리고 한국 증시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디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 새로 드러난 흐름과 구조적 함의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 지수 등락보다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기조 변화. 둘째, 미국에서 소비와 기업이 보여주는 실제 체력의 신호와 그 이면의 균열. 셋째,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흐름을 반영해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의 공기 자체가 미세하게 바뀌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짚고 싶으신가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표면적인 숫자보다 말과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국 통화 당국자들의 발언과 리포트들을 이어서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하나, 더 이상의 공격적 인하를 약속하지 않겠다는 태도. 둘, 물가 목표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 금융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방어적 시각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매우 불편한 신호입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시장은 위기나 조정이 올 때마다 언젠가 중앙은행이 유동성으로 땜질해 줄 것이라는 가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정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던 몇 가지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성장률만 보면 됐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가 따라오고 그 결과 위험 자산이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 여력이 고갈된 국가가 많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에너지 전환 비용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성장 둔화가 나오면 곧 부양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세계 경제는 숫자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정책 여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여러 약한 고리가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작은 충격이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의 채무 불안을 자극할 수 있고 그 여파가 선택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국 이야기도 해보죠. 오늘 하루 나온 기사들과 리포트들만 보더라도 몇몇 신흥국의 통화와 채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서 외환 보유액이 취약한 국가, 정치 리스크가 높은 국가, 달러 부채 비중이 과도한 국가들은 현재처럼 글로벌 금리가 완전히 낮지 않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전염성 위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국가별과 산업별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신흥국 주식이라는 묶음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각국의 재정, 경상수지, 정치 구조, 인구, 규제 환경까지 따져보며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차원에서 보면 이는 표면적으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더 가려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읽어야 할 메시지는 모두 같이 오르고 모두 같이 내려가는 단순한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쪽에 가깝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 책임이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위험을 흡수해 줄 것이라는 전제에 기대어 지수 전체에 올라타는 전략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 산업, 각 기업의 기초 체력과 거버넌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시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보도들을 보면 소비와 기업, 노동시장에 대한 신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항상 숫자가 많고, 해석도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두 갈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표면상 미국 경제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고용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고, 일부 서비스와 첨단 산업은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둘째, 그 견조한 이면에서 마찰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하위 소득층의 체감 여건 악화, 일부 업종에서의 구조조정 확대, 채무 상환 부담 증가,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소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사람들은 여전히 쓰고 있지만 동시에 카드 연체와 저축률 같은 지표를 보면 불편한 흐름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가계는 평균적으로 과거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실질 임금이 개선된 구간도 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고정 지출이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신용카드와 학자금, 자동차 할부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있고, 이는 결국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잡히는 소비 지출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러운 소비 위축이나 연체율 상승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기 매출 성장보다 그 매출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구조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며칠 사이에도 출렁였는데요. 기술 기업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매출과 투자 계획 면에서 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부여한 기대는 그보다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클라우드 수요, 반도체 판매가 실제로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증가 속도가 주가가 내포한 가정에 비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조정은 이 가정의 일부를 덜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의 조정이 붕괴 신호라기보다는 검증 요구라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동안 이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오늘의 가격이 정당화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고용 호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고 증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매우 크고 이질적입니다. 일부 서비스업과 공공부문,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이 존재하고 반대로 기술, 미디어, 일부 제조업에서는 효율화를 이유로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숫자 전체만 보면 아직 붕괴는 아니지만 질적으로 보면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유지된다면 소비의 구성과 정치적 갈등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투자자에게 이는 단순한 고용 호조라는 제목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봐야 하는 구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하고 위험 자산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것은 최근 데이터와 기업 실적의 미묘한 변화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 공포가 아니라 낙관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 며칠간 강한 상승과 급격한 조정을 오가며 상당한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한국 시장은 세 층으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첫째, 글로벌 자금이 주로 바라보는 대형 수출주, 특히 반도체와 일부 2차 전지, 플랫폼 기업입니다. 둘째, 내수 및 중소형주. 셋째, 정책과 거시 환경입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는 첫 번째 층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샀고, 가장 유동성이 높고,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도를 단순히 한국 실내 상실로만 읽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보는 것 역시 순진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특정 섹터 밸류에이션 부담이 동시에 감지되는 시점에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테마에 올라탄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인공지능과 특정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거의 상징처럼 소비되었습니다. 미래 성장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였고, 실질적인 수익 모델과 기술 경쟁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까지 한꺼번에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자금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기업의 주가는 실제 이익 수준과 동떨어진 영역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정은 이 괴리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갈릴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증시를 좋은 매수 기회라고 단정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호하게 말하면 그런 단정은 위험합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맞는 말일 수 있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환율과 금리 환경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면 조정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최근 몇 달 사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았던 테마성 종목들이라면 조정이 끝났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라 각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 그리고 산업 내 위치입니다. 이 기본을 확인하지 않고 과거에도 결국 올랐다는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거시 환경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금리, 환율 정책의 조합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당장 급격한 인하를 시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완화는 오히려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입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환차손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므로 주식 매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신뢰입니다. 세제, 규제, 공매도, 금융감독 관련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 시장 방어 의도가 있더라도 장기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진짜로 보는 것은 오늘 지수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규칙이 예측 가능한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에게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줄이십시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구간에서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전략은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테마성 종목은 과감히 후보군에서 제외하십시오. 사업 모델, 기술, 고객, 경쟁 환경을 설명할 수 없다면 단지 유행에 올라탄 상태일 뿐입니다. 셋째, 이미 검증된 현금 흐름과 배당 정책, 재무 건전성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변동성 구간에서 계좌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한국 시장에만 모든 자산을 묶어두지 말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우량 자산과 함께 분산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자정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미국, 한국 각각에 대해 한 문장씩 정리해 주시죠. 세계에 대해서는 완화 정책의 전면 지원이 끝나가는 국면에서 각국과 각 자산의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중앙은행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대어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른 지역보다 강하지만 소비, 노동, 기술 섹터에서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는 초기 구간이므로 연착륙을 전제로 한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의 과열과 외국인 매도, 원화 약세가 겹친 지금이야말로 지수나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기초 체력과 정책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시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단정적인 낙관이나 공포 대신 숫자와 구조에 기반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브리핑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여러분이 시장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각자의 위험 감내 수준과 원칙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025년 11월 10일 자정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